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문자열로 우리가 이전까지 쭉 해왔던 건데 좀 정리해서 형변환, 자동 형변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문자열을 자동 형변환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데이터가 대부분 문자열이어서라고 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문자열은 일단 더하기 연산이래요. 자, 더하기 연산은 자, 더하기 연산이죠. 그렇죠? 더하기 연산은 수학적 더하기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의 더하기가 있어요. 문자열 더하기는 문자열 더하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문자열 더하기를 컴캣이라 부른다 했어요. 컴캣. 그렇죠? 컴캣. 자,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을 하면 당연히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2가 될 거예요. 볼까요? 자, 1 더하기 1은 2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1이랑 문자열 1을 더하는 거예요. 문자열 1. 자, 이것이 뭐예요? 문자열 더하기 연산이에요. 이게 문자열 더하기 연산. 자, 이때 우리가 뜻하지 않는 11이 나오죠. 자, 11. 자, 근데 이제 문자열끼리 더하면 원래 그래요. 자, 그렇죠? 원래 문자열끼리 더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자열끼리 더하면 원래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면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는구나. 숫자와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는구나.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정말 많은 실수들을 하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더하기를 제외한 연산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해봤던 거. 자, 로그로. 자, 로그로. 자, 여기 지금 자꾸 왼쪽에 쓰니까 정신 없으니까 안 쓰고 일단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11 곱하기 10이라면 당연히 121이 뜨겠죠. 자, 당연히 121이 뜹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11 곱하기 11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되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야 되지만 됩니다. 그렇죠? 더하기를 제외한 수학적 연산은 전부 다 숫자로 바꿔요. 모두 수로 형변. 문자열끼리 해도 숫자가 되죠. 문자열끼리 해도 숫자가 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곱하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궁금하면 나누기도 해보고, 그렇죠? 나눈 나머지도 해보고, 그렇죠? 거듭 제곱도 해보고, 또 뭐도 있을까요?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거듭 제곱 여기까지밖에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뭐 해볼 거냐? 플러스 플러스 해볼게요. 플러스 플러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변수한테 하는 거니까 자, 변수한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let a는 11이라 해놓고 그렇죠? a를 플러스 플러스 해볼게요. 그리고 출력이 되겠죠. 오, 12겠죠? 우와, 나머지도 다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요게 나누기, 이게 나눈 나머지 0이죠. 이거는 거듭제곱, 11을 거듭제곱. 더 플러스 플러스 되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당연히 되겠죠. 자, 전이가 되면
후이도 되겠죠? 전이 후이는 따로 해보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지금 소용이 없어. 왜 소용이 없냐? 이미 바뀐 값이 12로 대입이 되어 있을 테니까, 자,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초기화 해야 돼요. A를 11로 다시 바꿔야, 자, 다시 바꿔야 이것이 유효한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더하기를 한다는 거는 나 자체가,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A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2를 참조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12를 참조하도록 숫자로 바뀐 것을 마이너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 우리는 자동 형변환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자동 형변환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문자열로 바꿔서 하셔야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학적 연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비교 연산에도 해당한대요. 자, 비교 연산. 자, 예를 들어서 자, 11이랑 같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건 당연히 true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true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11을 누구랑 비교해요? 문자열 11이랑 비교했어요. 자, 이때 이게 true냐는 거예요. 자, true로 뜨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자, 무엇이 궁금해요? 자, 이 11이 숫자가 됐냐, 문자열이 됐냐는 거예요. 숫자일까요, 문자열일까요? 자,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형변환이 여기에 뭐가 되는 것? 나다 넘버가 되는 것. 자, 경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이거는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이건 당연히 그냥 false니까. 어떻게 해야 숫자가 되는지 문자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 네? 변수에다가 해도 되죠, 그렇죠? 변수에다가 해도 변수에 바뀐 값이 저장되진 않아요. 바꿔서 주려고 하니까. 자, 이게 숫자가 되는지 문자열이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숫자로 형변환되는 게 맞아요. 자, 수로 형변환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 하고 자, 증명할 방법을 안 떠올라서 자, 뭐든지 아는 것보다 증명이 더 어렵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 크다 작다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크다 작다 어떻게? 자, 예를 들어 자, 11은 자, 10보다 크죠. 자, 10보다 커요. 자, 이게 뭐예요? true가 되죠. 그죠? 이때 우리는 이 친구가 수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작다도 마찬가지겠죠. 자, 내가 예를 들어 20보다 작다. 그러면 이것도 true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형변환이 잘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문자열끼리 비교해도 돼요? 자, 문자열끼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자열끼리. 자, 이때도 어때요? 숫자로 바꿔서 비교했기 때문에 true가 나오죠. 자, 뭐든지 뭘로 바꿔요? 수로 바꾸고 있어요. 자, 뭐든지 수로. 자, 문자끼리 비교 연산에도 수로 형변환하죠. 근데 비교 연산 중에 누구를 제외? 는을 제외하죠. 그렇죠? 는. 자, 이거 는을 왜 제외했냐? 자, 왜 제외했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비교했어요. 자, 이거 굳이 수로 형변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냥 문자끼리 같냐고 물어보겠죠. 이거는 제외해야 되겠죠. 이런 제외. 자, 굳이 이런 것들은 문자열 간의 비교를 하겠죠. 동등 비교는
크기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변환하지 않겠죠. 둘 다 문자열인 경우. 자, 근데 이렇게 다른 경우는 다르죠, 입장이. 다른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요. 자, 11이 숫자고, 그죠? 자, 11이 숫자고, 11이 문자열이야. 이때는 두 개가 다르죠?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뭐를 바꿔야 돼. 이 친구를 11로 하든, 이 친구를 문자열 11로 하든. 자,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수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증명할 방법이 안 떠오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 문자열 간의 크기 비교인데, 자, 문자열 간의 크기 비교인데, 자, 어떤 걸 비교할 거냐? 수로 형변환되지 않는 것. 그죠? 자, 요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요게 제일 어렵고, 나머지 것들은 뭔가 약간 예상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요거는 예상하기 좀 힘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true인 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자, 반대로 하면 true가 떠요. 반대로 하면 true가 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 자, 이거를 AGG 이렇게 해볼게요. GGG, BGGG 이렇게 의미 없는 단어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자, true가 뜨죠. 자, true가 떠요. 자, 이때 이 친구는 누구를 비교하냐? 문자열에서 맨 앞에 있는 문자의 인코딩 번호를 비교해요. 자, 그래서 자, BGG든 AGG든 누구를 A를 빼와서 A의 인코딩 번호와 B의 인코딩 번호를 비교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97이랑 98이 뭐가 더 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수로 형변환되지 않는 문자열 간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자열이 양변에 둘 다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양변에 문자열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가로하고 양변이 문자열 이렇게 써놓을게요. 헷갈리시는 분은. 자, 양변이 문자열. 자, 이 자바스크립트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자동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JS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유연한 문법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JS를 싫어해요. 실제로 아주 싫어서 막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너무 유연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바스크립트 싫어하는 분들은 자바를 유독 좋아하죠. 자바는 견고하고 단단하고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런 특징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뭘로 해볼 거냐? 자, 하나는 수인데 하나는 문자열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문자열이 나더 넘버야. 자, 뭐일 때? 하나는 수이고
하나는 문자열인데 무엇인가? 수로 형변환되지 않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했어요. 예를 들어 자, 11이랑 문자열 20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죠? 이때는 20이 숫자로 형변환되면서 11이랑 20이랑 비교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11이랑 20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안녕을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요걸 어떻게 해요? 넘버로 바꾸는 거예요. 넘버로. 누구를? 안녕을. 자,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때 값이 펄스가 뜹니다. 이때 값이 펄스. 하나는 수이고 하나는 문자예요. 양변 중에 한쪽이 문자열인데 수로 형변환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부르죠? not a number라고 부르죠. not a number. 자, not a number는 어떻게든 false예요. 자, 볼까요? 자, not a number는 0보다 크니? 자, not a number는 not a number니? 자, not a number는 0보다 작니? 자, 뭘 해도 뭐예요? false예요. 볼까요? 뭘 해도 false죠. 심지어 누구조차도 자신조차도 심지어 not a number조차도 자, 그래서 우리가 not a number를 not a number냐? 라고 물어보고 싶다. 자, 너 혹시 not a number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면 자, 누구를 써야 되냐? 자,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자, number 안에 is not a number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not a number를 확인하는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냥 is not a number라는 게 있어요. 전역에 있는. 자, 이 친구는 not a number가 될 문자열이에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not a number인지 지금 현재 여기 안 먹히잖아. not a number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not a number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is not a number와 number is not a numbe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number is not a number. 자, 간단하게 보자면 자, 그냥 is not a number부터 해볼게요. is not a number니 경미는 자, 경미는 숫자가 될 수 없으니까 true가 떠요. 자, is not a number니 11은 false. 자, 그래서 우리가 is not a number로 이 문자열이 숫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 number is not a number를 쓴다. 자, 이 친구는 not a number일 수도 있는 문자열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만약에 number is not a number를 쓴다. 자, 이 친구는 not a number일 수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진짜 not a number냐 인 것만 해줘요. 자, 이것만 true가 됩니다. 자, 보면 경미는 false, not a number만 true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 쓰냐면 자, 어떤 데 쓰냐? 경민을 벌써 내가 수로 형변환했어. 이렇게. 자, 더하기로 하면 수로 형변환되죠? 자, 이미 수로 형변환된 이 친구가 not a number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죠? 그래서 해놓고 물어야 돼요. 해놓고 형변환하고 물어야 되고 이 친구는 형변환하기 전에 묻고 두 개 차이점이에요. 이 친구는 문자열을
형 변환 후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변환하기 전에 나다 넘버가 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문자열이 나다 넘버인지 먼저 확인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뭐. 넘버가 될 수 없는지 확인.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예방 차원. 이 친구는 이미 되고 나서 묻는 거. 얘는 예방, 얘는 이미 변환하고 묻는 거.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다? 나더 넘버가 나더 넘버냐고 물어볼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선생님 이거를 도대체 언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유저의 나이를 입력받고 싶어요. 자, 라벨을 이렇게 써볼게요. 라벨 유저 에이지 나이 이렇게 하죠. 자, 인풋에 텍스트의 아이디는 유저 에이지. 자, 여기 나이를 입력하는 창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나이를 입력하면 자, 유저는 뭐 30대입니다. 40대입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자, 유저는 30대입니다. 유저는 뭐 청년입니다. 뭐 노인입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청년 유저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고 싶어요. 뭐 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내가 40이라고 했어. 아, 슬프다. 내년인데, 그쵸? 자, 40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청년은 아니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40대입니다. 50대입니다. 이렇게 뭔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여기다가 검사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걸 만들었어.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라고 할까? id 프린트 age 프린트 할까? 좀 구체적으로 age 프린트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실수로 여기다가 나이를 40이 아니라 한글로 40이라고 썼어. 그러면 요거 입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나더 넘버로 검사해서 여기 다시 입력하세요. 또는 요걸 지우고 뭐 여기다가 출력하던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가 이 나더 넘버가 됩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우리 코드가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자, 어차피 우리가 다 배울 거니까 자, 요 유저 에이지에서 내가 예를 들어 40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마우스를 이렇게 쿡 다른 곳을 찍는 행위를 on 블러라 불러요. 자, 내가 인풋에서 입력하고 그다음에 마우스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블러라고 불러요. 블러. 자, 인풋은 블러 이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블러 이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인풋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4라고 입력할 수도 있고 5라고 입력할 수도 있고 6이라 입력할 수도 있고 0000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이벤트를 입력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풋 이벤트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하다가 어느 순간 멈췄어. 멈춰서 값이 바뀌었어. 자, 바뀌었을 때 이 상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change라고 해요. 그런데 이전 값과 바뀜이 이거를 우리가 change라고 해요. change. 자, 근데 이 이벤트를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이 change일 때, 자, 여기 내가 30이라고 입력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입력하고 40 또는 30이라고 입력하고 39겠죠. 멈췄을 때 여기다가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30대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기 유저 에이지에 유저 에이지 이 아이디를 뭘로 갖는다? 식별자로 갖는다 그랬어요. 아이디 식별자. 자, 무슨 시점에? on change 시점에. 자, 우리가 동작을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value라고 불러요. value.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0이라고 해놓으면 여기 0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10이라고 하면 10이 나오죠. 내가 30이라고 하면 여기 10에서 30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입력하는 거는 value겠죠. 자, 여기다 한번 value를 출력해 볼게요. 자, 로그로 자, user age.value가 되겠죠. 자, 볼게요. 내가 30이라고 입력하고 자, 밖으로 딱 나오면 39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30 다시 입력해 볼게요. 그렇죠? 30이라고 입력하고 밖으로 나오면 30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블러된 상태. 아, 죄송해요. 이거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입력하다가 멈춘 게 아니라 바뀌어서 블러. 바뀐 후에 블러. 데이터가 바뀐 후에 블러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20으로 바꾸고 블러하면 자, 딴 데로 이렇게 콕 찍으면 20 나오죠. 근데 내가 다시 20을 다시 바꾸고 똑같이 20으로 쓰고 밖으로 나오면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아요. 언제만? 바뀌고 블러했을 때만. 이렇게 바꾸고 블러했을 때만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 이 친구의 나이로 40대냐 50대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야 되겠죠. 10으로. 그죠? 10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없애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value는 지금 현재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이 친구 자, 뭘로 바꿔야 돼요? 넘버로 바꿔야 되겠죠? 자, 넘버로 바꾸고 자, 넘버로 바꾸면 자, 내가 30, 40 하면 40이란 숫자가 되죠.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10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굳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이 넘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 나누기로 하면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바뀌니까. 그럼 내가 다시 59 하면 자, 5.9 이렇게 되죠. 5.9.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소수점을 내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소수점을 내린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 5.9의 내림은 6이 돼요. 6. 내림은 5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5.9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내림이 있고 버림은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수점. 자, 소수점을 어떻게 날릴 수 있냐? 트렁크라는 걸로 없앨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넘버에 자, 소가로로 감싸고 이 친구를 트렁크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죄송해요. 넘버게 아니라 매스 거다. 자, 매스, 수학적 연산. 자, 매스에서, 자, 트렁크를 하면 왜 안 나오나 했다. 자, 근데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매스 생성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매스 점 트렁크하고, 자, 이렇게 소괄호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요. 5.9 하면, 자, 어이, 뭐가 잘못됐지? 5.9가 아니라 59죠, 그렇죠? 제가 정신이 나갔다. 5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50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해서 5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실수로 어떻게? 59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another number 이렇게 되죠. another number.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식으로 50대 하기 전에 5자를 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입력하세요. 입력을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검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유저 age의 밸류를 another number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코드를 쓸 때 우리가 another number를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완성시키지 않을게요. 자, 왜? 완성시키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한번 완성해 보세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유저는 40대입니다, 50대입니다, 60대입니다, 또는 뭐 청년입니다, 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if만 써서 해보든가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서 another number 쓰는 거 이제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렇죠? 자, 로그에 유저 age 죄송해요. is another number는 유저 age의 value.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입력한 게 예를 들어 100이라면 자, person는 뭐예요? another number가 아니라니까 숫자라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숫자가 아닌 뭐 경민 이렇게 하면 여기가 true가 뜨죠. true는 뭐예요? another number. 숫자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예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든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 텍스트라서 우리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할 때 자동 형변환되는 게 생각보다 편하구나.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자열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 해볼까 해요. 자, 많이 쓰는 함수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문자열 특징, 그다음에 문자열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까지 수업을 했어요. 자, 어떤 거 했어요? 자, 여기 와서 자,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쭉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another number를 물어보는 is another number랑 그다음에 number is another number 두 개도 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안 했네요, 그렇죠? 요거 parse int랑 parse float 요것만 하고 끝을 내볼게요. 자, 끝내고 함수는 쉬었다 와서 해볼게요. 자, 여기 자, 스크립트는 이렇게 나눠놔도 서로 똑같이 공유가 돼요, 변수가. 자, 여기 스크립트가 나뉘어 있어도 상관없이 변수는 공유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그냥 여기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문자열을 수로 형변환하는 함수.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넘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넘버와 관련돼 있는 거라서 넘버 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문자열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해볼 거는 예를 들어 A에다가 자, 문자열로 12.3 이렇게 했어요. 12.3.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number라고 하는 함수로 바꿔야 되죠. number로 a. 그렇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검사하기 하면 검사하기 하면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12.3 이렇게 나옵니다. 12.4.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수로 바꾼 거예요. 수로 바꾼 거. 자, 근데 이제 요 방법 말고, 자, 요 방법 말고, 자, puls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pulse int 이러고 나서 a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정수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수점으로 트렁크를 써도 되고, 자, 우리 방금 봤던 mass.trunk로 12.3을 해도 되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뭐인 경우, 문자열인 경우는, 자, 이 친구는 12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문자열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pulse int를 쓰면, pulse int는 문자열을 소수점을 잘라서 바꾸죠. 자, 둘 다 소수점을 없애는데 하나는 문자열, 하나는 숫자. 자, parse int가 됩니다. 그렇죠? parse int.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A가 자동으로 래퍼 클래스로 자료형이 된다니까 내가 A.parse int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자, A.parse int. 자, 이유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친구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불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자, 넘버의 생성자 없이 바로 함수로 쓰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뭐인 이런 숫자에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넘버의 parse int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parse plot 해볼 거예요. parse plot. parse plot. 그러면 이렇게 실수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자열을 수로 형변환하고 있고요. 자, 이때 이 pulse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passing에서 pulse만 뜨는 거죠. passing. 자, passing은 무슨 뜻이다? 강제 형변환을 얘기합니다. 자, 강제 형변환이라는 거는 형변환이 안 될 수도 있는 의미예요. 억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뜻을 우리가 passing한다. 자연스럽지 않은 형변환이다.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코드를 쓸 건데, 자,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parse plot까지 그대로 붙여놓고, 자, 이번에는 형변환이 안 되는 경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안 되는 경우. 자, 여기다가 내가 앞쪽에 이렇게 문자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무엇이든 형변환을 할 수 없어요. 자, 무엇이든. 자, not a number, not a number, not a number 이렇게 뜨죠. 그래서 숫자 앞에 문자열이 있으면 하실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포함된 문자열이죠. 문자가 맨 앞에 포함된 문자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번에는 A를 뒤쪽에다가 넣어볼 거예요.
뒤쪽에다 넣으면 자, 넘버는 못 하는데 자, 넘버 못 하는데 펄스 인트랑 펄스 플로트는 하고 있죠. 자, 이 친구는 보통 언제 쓰냐? 우리가 단위를 가져왔을 때 EM이냐, 그렇죠? PX냐, REM이냐 이런 단위를 가져왔을 때 단위가 맨 뒤에 붙어 있죠? 이때 쓰는 용도가 어떤 거다? 요 펄스 플로트, 펄스 인트나 펄스 플로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자열 데이터의 형변환까지 했고요. 수로 형변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쉬었다가 와서 문자열의 메서드를 좀 해볼 거예요. 문자열의 유용한 메서드들 쉬었다가 30분에 보도록 할게요.